네, 이 시점에서 약간 갸우뚱하고 계셨는데요. 자, 일단 뷰 먼저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나스닥도 매수 나왔습니다. 아마도 나스닥 오늘 좀 오르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네. 제 관점도 일단은 회복세가 무조건적으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매수에 대한 관점을 들어드린 거고요. 자, 일단 오늘 금일 시장에서 일단 어제 전일 나왔던 이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일 미증시가 실적에 대한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매매 공방이 한번 이루어졌는데 일단 이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이슈 하나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현재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개인의 힘겨루기 속에서 변동성이 전일 가장 컸었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40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S&P 500은 1.15%, 나스닥은 1.29% 내리는 등 자, 큰 하락과 큰 상승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변동성이 큰 시장이 만들어졌죠. VIX 지수도, 빅스 지수도 상당히 높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숏스퀴즈라는 부분까지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숏스퀴즈라는 내용, 제 단어를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내에서 여러분들 휩소라는 하나의 패턴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휩소라는 하나의 단어. 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큰 낙락세가 나오고 나서 이때 캔들을 보게 되면 몸통은 되게 얇은데 꼬리만 쭉 빼고 그 다음 캔들에서 들어올리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휩소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제 숏스퀴즈, 즉 주가에 대한 하락, 매도 포지션을 하다가 매수 포지션으로 체인지하는 하나의 휩소, 즉 패턴이 하나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는 게 이제 숏스퀴즈까지도 이루어졌다. 그만큼적으로 변동성이 높았던 시장인데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반형이 먼저 주가에서 반영이 됐고 약간 이제 그 기반형이 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 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 청산 시점이 한번 나왔던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익 매물에 대한 소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눌림에 대한 시점이 나온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나스닥이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은 경제 지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부양책에 대한 포커스겠죠, 당연히. 부양책의 포커스인데 전일에 척슈머 상원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부양책이 현재 3월 중순에 추가 부양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중순안에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양책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합의점까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최소 2월부터는 부양책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3월 중순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3월부터 하면 되지 뭐가 또 문제가 되냐, 3월 이후에 또 주가 한번 올라가겠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2020년도 자 12월 자 9천억짜리 부양책에 대해서 자 옛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얘기 싸움이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합의점이 안 나와졌기 때문에. 근데 12월 이제 26일 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가장 포커스로 봤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실업수당이었습니다. 실업수당. 실업수당을 지금 당장 빨리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12월 28일자에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이 마감, 즉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 12월 말에 이루어졌던 부양책에 대한 실업수당 제공이 3월 14일까지밖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즉 3월 14일 날에 종료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에서 가장 중요한, 즉 실업수당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소비심리, 그렇죠? 소비심리는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재료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수당이 가장 의미를 본 게 뭐겠습니까? 나스닥에 대한 상승, 즉 부양책은 나스닥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 관점에서 3월 중순에 하게 되면은 시장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실업수당이 끝나버리는데 근데 이 관점에서 아직까지 미뤄져 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에 대한 하락, 즉 기대에 대한 실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전일 미증시가 큰 급락세를 보여주고 나서 그 후에 주가에 대한 회복분이 나와 있지만은 일단은 지지력은 유지될 수 있지만 고가갱신에 대한 점은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유가와 똑같은 거죠. 고점이 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지지력은 유지가 되되 고점은 제한되어 있는 짝 어느 정도
조금 타이트한 상승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슈 정리하고 자, 오늘자 금일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차트 정말 상당히 좀 보기에 많이 좀 부담스러운 차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디까지 지지대를 지금 확인을 했고 저항대를 확인했는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뭔가 미증시가 시작이 되는 즉 11시 30분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자, 일단은 제가 지지력 부분 한번 이뤄줄 것이다. 즉 하단에 대한 지지력, 자리값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뭐 매매를 조금 하시고 뭔가 작도 또는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해서 뭔가 보조 지표보다는 가격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피보나치라는 하나의 차트 툴을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차트 툴, 즉 피보나치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나스닥이 지금 현재 여기가 단기 저점이죠. 자, 단기 저점 구간에서 상승 시세를 눌려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상승하는 주가에서 따라 들어갈 때 뭘 먼저 체크를 합니까? 자, 눌림목은 어디지? 즉 주가가 눌림 시점에서에 대한 매수 타점을 공략을 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피보나치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상승 시세가 한번 터졌을 때 이 눌림 시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주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적중률도 좋은 하나의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에서 저점 라인대가 예전 12,727 레인지 구간이고 자, 현재 고점 라인대가 13,554 레인지 구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차트 툴을 누르시고 피보나치 자, 조정대라는 걸 눌러서 저점과 고점을 연결선상에서 본다면은 현재 비율대가 총 3가지가 나올 겁니다. 뭐 이제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5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0.38에 대한 비중, 0.50에 대한 비중, 0.618에 대한 비중인데 전일 시장에서 38일 라인대, 즉 피보나치에 대한 주요 눌림점을 먼저 체크하고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반등에 대한 지지력을 한번 유지를 해준 나스닥이기 때문에 금일자 저점 라인 때까지는 다시 내려갈 일은 없을 거고 현재 중간값인 13,350에 대한 지지력은 계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즉 현재 나스닥이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시점에서 1파동 주고 2파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림이 나오겠죠. 자, 다만 시장에서는 약간 불안감적인 요소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상승, 고가에 대한 랠리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저항대도 하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현재 고가 라인대에서 전일 저가 라인대까지 피보나치를 다시 연결해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일자에서에 대한 저항대는 지금 다 한 번 다 이탈이 됐습니다. 매도에 대한 지지력은 다 저항대는 다 이탈이 됐고 현재 제일 중요한 선 하나만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피보나치가 언제 깨지는가? 즉 피보나치가 깨지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관점을 볼 때는 자, 여기서 비율 설정에서 0.786 라인대만 보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요. 13,474. 0.786에 대한 단가가 깨졌습니다. 즉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태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금일 시자에서 매수 단가 하나 제대로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점에서는 저점과 고가, 현고가에 대한 비중에서 단가를 체크하게 되면은 오늘 금일자 시점에서는 근데 단가가 좀 낮긴 낮네. 참 여러분들. 자, 일단은 13,380 라인대가 나오고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자리값을 하나 체크를 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13,425 레인지 구간대를 조금 신경 써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자 주요 하나의 지지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나스닥 차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은 현재 고점 13,554가 일봉상으로 나왔고요. 지금 일본 봉상으로도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 와중에서 13,380포인트를 매수 진입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만약에 이 380 라인에서 들어간다면 어느 자리까지 좀 봐도 될까요? 수익을? 일단 380 라인대에서 매수를 받게 된다. 만약에 눌리면 크게 나왔을 때는 네. 전국까지는 사실 보여주기 힘들고요. 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한번 해서 현재 380 라인대 여기 구간이네요, 여러분들.
자, 380 라인대에서 주가에 대한 매수 타점을 받게 되면은 사실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00, 아까 25 라인대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게 되면 마디값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즉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주요 지지값, 즉 마디값에 대한 단가는 425 레인지 구간인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380 라인대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여기는 주요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인데 변곡이 된 거예요. 매수에서 매도로 변곡이 됐기 때문에 눌림 시점이 여기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에 대한 청산 지점은 한 40포인트 되는 420 정도에서까지 보시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